다음으로는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양동원 서울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께서 치매 등 간병 가족의 돌봄 현황과 고충 그리고 해결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동훈입니다. 환자를 직접 저희는 이제 보고 있죠. 근데 사실 가족 간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실제 진료에서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치매 간병 가족 돌봄에 대한 고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치매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더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기울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환자분들을 한 60분 이상 제가 외래 진료를 아침에 끝마치고 급하게 왔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환자 보호자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자살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저희 그 의료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환자를 보는 의학적인 입장에서 왜 이렇게 환자 보호자분들이 힘들어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치매 학회 이사장이기 때문에 치매의 간병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간병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할 때 보면은 환자분들 돌보는 데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게 심리적으로 가장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갖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 관계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 환자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을 보호하는 가족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78% 정도의 환자분, 가족 간병인들은 일을 하는 직장에 어떤 지장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27% 정도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간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치료비가 많이 들고 이러는데 일을 못 하니까 인컴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치매가 경할 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더 많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 실태 조사를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이때 하루 조우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5시간이 평균입니다. 더 많은 시간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거는 보호 감독이죠. 다른 뭐 위험한 곳에 빠지는 않나, 밖에 그냥 혼자 나가지는 않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데 대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데 문제가 또 많고 식사를 준비를 해드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의사소통하거나 이동을 할 때 혼자 못 가니까 모시고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모시고 와야 되는 이런 데 대한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봄 제공자들을 보면은 주로 가족들이 다 돌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들이 돌보게 되고 또 돌봄 제공자의 대다수 한 68% 정도는 여성입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은 돌봄 가족은 invisible second patient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invisible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만 환자인 것이 아니라 벌써 환자분들이 한 분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불안증, 뭐 우울증, 수면 장애, 뭐 전신이 아프다고 하는 신체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OECD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그 돌보를 이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한 20% 이상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을 포함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 경우보다 한 5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발생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치매도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쁜 치매와 미운 치매.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굉장히 난폭하고, 그러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고함 지르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덩달아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치매 환자분들 돌보는 사람들 몇 배나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외래에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67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주 증상이 기억력이 떨어졌다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치매 환자가 약간 치매의 전 단계에서 기억이 떨어지나 했는데 또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래요. 이상하다. 치매 환자들은 보통 그런 호소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뭐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손가락이 저리다, 다리도 아프다, 불안하다, 잠도 안 온다, 목 뒤가 뻣뻣하다, 머리가 막지 않아서 한창 머리에 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검사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뇌 활동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ECT 스펙트라고 해서 뇌 혈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 혈류 검사는 피 흐름을 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뇌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는 그런 이제 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그 사진이 정상적인 사진이에요. 저기 보면 빨갛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다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보이는 그런 사진인데, 왼쪽에 보면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은 색깔들이 죄다 노랗고 초록으로 되어 있는,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처음에 저는 찍고 놀랐어요. 이 잘못 찍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오래 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정말 이게 잘못 찍은 걸까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이런 사진의 변화를 이제 보였던 겁니다. 그 신경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노랗게 변하는 것보다 초록으로 변한 것은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변화를 보이는데, 이분은 주로 전두엽과 측두엽에 떨어지는 이런 증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뇌가 저렇게 기능을 못하니까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아주 폭력성이 강한 치매 환자분을 돌보고 계신 보호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일시적인가 아니고 아주 크로닉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HP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C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에서는 HTH라고 하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부신은 신장 양쪽에 있는 콩팥 위에 있는 조그만 조직인데 여기에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원래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어떤 경우에 이제 분비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도망을 가야 될 때,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싸움을 할 때, 이럴 때는 콜티졸이 확 분비가 되면서 에너지를 쓰고 힘을 키우고 하는, 가끔씩 뭐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머니가 애가 자동차 끼어 있는데 굉장한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차를 들어올렸다, 이런 게 것들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게 하는 그 호르몬들이 콜티졸입니다. 근데 이 콜티졸이 적당하게 컨트롤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게
코르티솔 높아지면 피드백을 주면서 다시 시상하부에다가 명령을 줘서 이제 많이 분비가 되었어, 이제 그만 필요 없으니까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이게 피드백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뇌는 긴장을 하고 있고 몸은 긴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곳은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이 대표적인 조직에다가 영향을 끼치고요. 해마는 양쪽에 있는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게 정보를 처리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마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데 해마를 양쪽에 잘라내게 되면 전혀 기억을 못해요. 새롭게 나타나는 기억, 옛날 기억은 하지만 좀 전에 들었던 기억들은 금방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편도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편도핵은 해마 앞쪽에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조직인데 여기에는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면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게 활성화되면 굉장히 불안증과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두엽 영역이라고 해서 머리 앞쪽입니다. 머리 앞쪽에 있는 저런 영역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이 떨어지고 어떤 결정을 못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있으면 뭐가 안 좋으냐? 이 신경 세포들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투명한 케이지에다가 쥐를 넣고 고양이가 우르글 하는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가 와서 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덤빈다. 쥐는 죽지는 않죠. 그게 안에서. 한 일주일만 그렇게 두고 나서 쥐를 해부를 합니다. 뇌를 잘라내면 만성 스트레스 받았던 쥐들의 신경세포는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쥐들이 겪는 것들이 인간도 같이 겪게 되기 때문에 뇌에는 뇌 신경세포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기억이 떨어지고 해마는 작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신경 손상 기전을 보게 되면 코르티졸 분泌 때문에 해마 신경 손상 기억 장애, 그다음에 신경 염증을 또 일으키고 그다음에 신경 생성 인자를 저하시켜서 새로운 신경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유해산소가 증가되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증, 기억장애, 치매를 촉발하게 되고 노화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도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한 거는 이게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겪는 증상이라고 알려주고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유산소 운동, 걷기, 요가, 수영 이런 것도 하고 약 치료, 항우울제를 좀 써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이제 차단시켜주고 그다음 뇌 영양제를 줘서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다음 심리 상담, 그다음에 가족 지지요법 이런 것들 해서 1년 후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뇌를 찍었을 때 거의 원 상태대로 회복을 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약을 끊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던 그런 상태로 돌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치매 가족들은 건강상의 부담이라든지 사회 활동 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치매 상담 콜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뭐를 요구를 하냐면 치매 지원 서비스도 굉장히 요구하고 그렇지만 돌봄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2017년도에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을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제 4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은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 4차 2021년부터 25년도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에서는 치매 환자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호자의 관리가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는 마포구 치매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이 치매 안심센터 256개의 치매 전국에 있는 센터에서도 이런 보호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교실이라든지 자조 모임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 교류를 통해서 어떤 가족분들의 간병을 도와주는 지식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가족 교실에서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8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치매 알기 프로그램과 돌보는 지혜라고 해서 치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과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들을 해서 치매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 그다음에 마음을 이해하고 부정적 태도를 바꾼다든지 의사소통하는 방법,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치매 환자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능력을 또 끌어올려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지혜를 알려주는 8회기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2번씩 해서 한 달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치는 그런 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지원 사업으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 가족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 저희 마포구 치매센터에서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오셔서 좀 쉬면서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위에 있는 프로그램처럼 어떤 미술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림도 그리고 미술품도 만들고 하면서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이 가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2012년 약 10년 전부터 저희는 일상애찬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일상애찬의 의미를 뭐냐고 하면 치매 환자라든지 그 가족분들은 치매 이전에는 놀이시설도 가고 공원도 가고 산림욕장도 가고 미술관도 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걸리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즐길 수가 없었죠. 그런 생활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그렇게 저희가 했었고, 이때 운영하는 방법은 치매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게 그런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봉사자가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있을 때 보호자분들이 쉴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사실 환자 보호자만 모셔다가 어디 가서 하고 이러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환자를 돌본 사람들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를 두고 어디 1박 2일로 갈 때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보호자분이 바뀌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나빠지거나 더 폭력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모시고 가면은 또 이것도 모시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자가 돌본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에버랜드라든지 민속촌, 국립미술박물관 이런 데 가서 미술관도 구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물건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하려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들이 많긴 한데 쉬운 건 아니에요. 심리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고, 좀 긍정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굉장히 아프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울이라든지 기억장애, 불면증, 불안, 그리고 만성질환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치매 환자가 보호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치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환자 보호자가 아파서 어디 입원에 갔다 오면 환자는 굉장히 나빠져 있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보호자보다 더 환자를 잘 돌보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적절한 개입과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이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아니면 중앙치매센터에서 보호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상의 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보호자가 오셔서 치매 환자가 진단이 되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환자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되게 필요합니다. 환자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여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환자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수가를 좀 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초반에 그런 컨셉을 심어주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앞으로 환자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